네, 저는 시멘틱 태그와 접근성 그리고 같이 웹 표준이랑 SEO에 대해서 발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그 시멘틱 태그에서 시멘틱은 그 의미론적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시멘틱 태그는 말 그대로 태그 내용에 의미를 부여하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태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의 구조를 파악을 하기 쉽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메인 태그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컨텐츠의 내용을 보지 않아도 이 태그 안에는 문서의 주요 콘텐츠 내용이 있겠구나. 혹은 푸터 태그만 보고도 여기 안에는 바닥글에 필요한 내용이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HTML5 이전에는 div나 span 같이 아무 역할은 없지만 단지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태그들로만 사용을 해서 HTML 문서를 만들었었는데요. 지금 HTML5가 발표된 이후로는 시멘틱 태그를 사용을 해서 좀 더 명시적이고 직관적인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시멘틱 태그를 왜 사용을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접근성 향상이라는 점이 있는데요. 그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웹페이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있어야 하기 때문에 스크린 리더 같은 보조 기술을 사용을 하시는데 이 스크린 리더는 HTML 문서를 기준으로 페이지를 해석을 하기 때문에 각 태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시멘틱 태그를 이용해서 해석할 수 있으면 그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이 스크린 리더를 통해서 웹페이지를 해석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뒤에서 자세하게 나올 SEO에 대한 내용인데요. SEO는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 상에서 웹사이트의 순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시멘틱 태그는 관련 키워드랑 문구에 대해서 웹페이지를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서 검색 결과 상에서도 웹사이트 노출 순위를 높이고 더 많은 트래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드 유지 보수인데요. 뭐 div나 span으로만 작성하는 것과 다르게 예를 들어 내가 뭐 푸터에 바닥글을 조금 수정해야 될 그런 리소스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그냥 바로 푸터 태그만 찾으면은 그 위치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코드의 가독성과 유지 보수성이 매우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나왔던 SEO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SEO는 Search Engine Optimization의 약자로 검색 엔진 최적화를 의미를 하는데요. 검색 엔진 최적화는 검색 엔진으로부터 웹사이트나 웹페이지에 대한 트래픽의 품질과 양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구글에 호텔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스폰서 섹션이 따로 만들어지고 이 스폰서 섹션에 있는 이 서비스들은 자신들이 비용을 내고 검색 결과 상에서 좀 위쪽에 먼저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비용을 내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들, 서비스들을 나타내주는 섹션들이고요. 스폰서 밑에 있는 것들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를 통해서 노출을 하고 있는 사이트들인데요. 지금 호텔이라고 검색을 했기 때문에 지금 키워드들을 위주로 해서 호텔이라는 게 그 어떤 특정 데이터에 검색 엔진 상에서 포착이 됐다라고 해서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좀 앞쪽에서 노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SEO를 통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시멘틱 태그의 사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스크린 리더랑 검색 엔진이 페이지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멘틱 태그를 사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SEO에 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 제공인데요. 헤더 태그 내부에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는 메타데이터를 올바르게 설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호텔을 검색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 블루웨이브라는 호텔이 있다고 치면은 타이틀이나 이런 어떤 디스크립션 등을 호텔에 좀 관련되는 키워드들을 넣어둔다거나 해서 예를 들어 지금 메타데이터의 디스크립션에 오션뷰 호텔이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호텔을 검색하면은 이 키워드에 걸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오픈 그래프, 줄여서 OG라고 부르는 오픈 그래프 메타데이터도 넣어주면 검색 엔진 상에서 포착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이트맵 설정인데요. 이 sitemap.xml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 생성을 해서 검색 엔진 로봇에게 사이트의 구조를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robot.txs인데요. 이 파일에는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어떤 부분을 크롤링하고 어떤 부분을 크롤링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명시해 둔 파일인데 검색 엔진 로봇이 어떤 부분을 접근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접근하지 말아도 되는지를 지정을 해서 노출이 불필요한 영역을 검색 엔진이 크롤링하지 않도록 제어해주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인데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은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된 이후에 콘텐츠가 렌더링 되기 때문에 초기 로드 시에 페이지의 내용을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HTML 자체가 완성이 돼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검색 엔진이 바로 HTML 문서를 바탕으로 페이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 최적화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 표준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 웹 표준은 표준화 단체 W3C의 토론에 의해서 결정되는 웹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나 규칙을 의미하는데요. 이 웹 표준에 따라서 개발된 웹사이트는 어떤 운영체제나 브라우저를 사용하더라도 웹페이지가 동일하게 보이고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웹 표준을 준수하는 방법에도 마찬가지로 시멘틱 태그를 사용하는 것이 있겠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독 타입을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독 타입이라는 건 HTML 문서 최상단에 오는 타입을 의미를 하는데 해당 HTML 문서가 어떤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건지를 명시를 해줘서 웹페이지가 어떤 버전의 HTML을 사용하는지를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HTML5가 출시된 이후로는 독 타입을 HTML로만 선언을 해주면 자동적으로 HTML5라고 인식을 하고 그러면 해당 브라우저가 얘는 HTML5로 작성된 문서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의 버전에 맞게끔 문서를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CSS 스타일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 CSS 스타일 시트를 사용을 해서 디자인이랑 레이아웃을 분리를 하고 웹페이지의 내용과 디자인을 분리를 해서 유지 보수 및 확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웹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인데요. 앞서 계속 나오는 것처럼 시각장애인이 스크린 리더를 통해서 웹페이지를 읽기 때문에 Alt 속성을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보지 못해도 이 이미지가 대충 어떤 이미지다 라는 설명을 제공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